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4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이 있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와 동시를 쓰시는 김바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라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랜만에 봬요, 진짜. 네, 진짜. 예. 선생님 저희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네네. 재미있고 네. 굉장히 알찬 방송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구독자와 조회수가 안 네. 올라가서 그래서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네. 일단 선생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바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채소와 곡식을 키우는 도시농부로 살고 싶으셔서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동네에서 살고 계시다고 해요. 동시집으로 수다를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 로봇 동생, 수리수리 요술텃밭, 소똥 경단이 최고야, 안녕 남극 등을 쓰셨고요. 창작동화, 가족을 지켜라, 지구를 지키는 가족, 시간 먹는 심어깨비, 꽃제비 등을 쓰셨어요. 그림책으로는 좋은 날엔 꽃떡, 목화할머니 등을 쓰셨고요. 제8회 서덕출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동시 웹진, 동시 빵가게를 함께 만들고 계시다고 해요. 동시 빵가게라고 하니까 막 이름만 들어도 너무 말랑말랑하고 네. 재밌게 느껴지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동시 잡지예요. 웹진이니까. 네네. 그런데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시 빵가게라고 이재복 선생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발행하고 있고요. 그 브런치도 발행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또 감상 글을 쓰기도 하고 낭송도 해서 네네네. 브런치를 2주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어요. 와, 네. 저기 동시로 다양한 활동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 선생님 이야기는 더 나누기로 하고요. 차차 사연 하나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산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바다에는 있지만 강, 호수에는 없는 것. 여러분은 혹시 바다에는 있지만 강이나 호수에는 없는 것을 아시나요?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지만 강, 호수에서는 파도가 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력입니다. 파도는 지구가 회전하며 엄청난 무게의 바닷물이 달의 중력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인데 바다의 물의 양에 비해 강이나 호수의 물의 양은 극미하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에는 파도가 치지 않고 바다에는 파도가 친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람입니다. 바다는 넓고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지만 강과 호수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바람이 진앙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밀물, 썰물의 작용입니다. 바다는 하루에 몇 번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데 이때 생기는 물의 움직임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가 가해져 파도가 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과 호수에는 밀물, 썰물 작용이 없어 파도가 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선생님. 정말 그 과학 상식도 뛰어나고 네. 정말 잘 쓰셨네요. 그런데 제가 저기 한강에서 네네. 요트를 탔는데 네. 중간에 갔는데 굉장히 한강이 넓더라고요. 네네네. 넓어서 바다 같은 느낌이 어머.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니까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요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막 이 줄을 당기고 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강에도 파도가 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 글대로라면 바람이랑 요런 작용 때문인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제 파도가 칠 수도 있다. 네, 한강이 그런 거네. 워낙 넓으니까 네네. 그렇게 와. 파도로 느껴졌어요. 오, 신기하네요. 이거 제가 막 이렇게
그 보면서 우리 박찬빈 기자가 이 글을 쓰려고 막 여기저기 정보도 찾고 네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예 이거 찾고 정리하면서 되게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했어요.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막연하게 짐작했던 내용을 우리 박찬빈 기자가 알기 쉽게 참 잘 정리해줬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산 정발초등학교 도예슬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포도, 도예슬. 동글동글 동글한 포도. 보라보라 보라색 포도. 뿌리가 바르고 잘 먹으면 잘 자라.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포도가 있어. 우리와 다른 포도도 있어. 하지만 한 송이의 포도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완전한 한 송이가 될 수 있는 거야. 한 송이가 한 알보다 멋진 거야. 하나보다는 여럿이 있을 때 더 가치 있는 거야. 여럿이 있고 모두 달라야 더 예쁜 거야. 동글동글 동글한 포도, 길쭉길쭉 길쭉한 포도, 보라보라 보라색 포도, 초록초록색 청포도, 썩은 포도, 싱싱한 포도, 작은 포도, 큰 포도. 포도는 모두 가지각색, 하지만 모두 한 송이. 세상에는 다양한 포도가 있어. 이런 시였어요. 포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깊이 관찰하고 쓴 시 같아서 네. 놀라운데요. 이렇게 네. 초등학생이 이런 예. 시를 쓰다니. 왠지 선생님은 네. 동시를 쓰시니까 네. 왠지 더 네. 이런 시를 보면 감명받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음. 써내려가서 네. 이 포도에 대해서 다 알 것 같고 또 포도도 먹고 싶어지고 네. 다양한 포도를 먹고 싶어지네요. 네, 그죠. 저는 여기서 한 송이가 한 알보다 멋진 거야.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예. 예, 포도가 한 송이가 있다면 정말 네.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포도가 송이로 네.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탐스럽고 네,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뿌리가 바르고 잘 먹으면 잘 자란다. 이 부분도 되게 이렇게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는 이 친구가 눈에 보이는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막 이런 것까지 상상했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네. 좋은 시 보내줘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어라친들에게 김바다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신문 십답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었습니다. 선생님 혈액형은 뭐세요? O형입니다. 네. 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좋아하는 음식은 어릴 때 먹었던 멸치 넣고 시금치 넣고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입니다. 네, 지금도 가끔 해 드세요, 그러면? 네, 그런데 시금치는 안 넣고 호박을 대신 넣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세요? 네, 가을입니다. 지금 네. 지금 가을을 가장 좋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동화책 그리고 그림책 한 권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동화책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네. 삐삐 롱스타킹이고요. 네. 강경수 작가의 눈보라라는 그림책인데 네. 작년에 나온나 네네. 했는데 제가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글도 좋고 그림도 네. 좋고 제가 네.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하시는 강경수 선생님의 눈보라라는 그림책 추천해 주셨고요. 선생님의 보물 1호는 어떤 거세요? 예, 최근에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어머!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니까 네.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네.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네. 네. 선생님께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세요? 여행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네. 정말 가슴이 꽉 차면서 행복하잖아요. 예. 네.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옥상에서 하늘 보기를 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 의자가 좀 이렇게 네네. 비스름한 네.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네. 저 보이지 않는 구름 뒤에 네. 저 먼 우주에서 별빛이 달려올 것 같아서 어떤 별이 오고 있나 막 상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쌤 정말 시인이셨군요. 네. 네. 와, 세상에. 네. 선생님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어떤 거세요? 청소입니다.
청소는 해도 또 해야 되니까 정말 싫어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와. 제가 우주로 가고 싶어서 아.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탐사 우주 여러 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한번 가까이 가고 싶은 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을 보는 걸 또 네, 좋아하시나 봐요, 예, 선생님. 네, 우리 어라친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5글자로 딱 줄여서 해주신다면요? 하고픈 일 해. 와우. 네.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정말 힘든 일도 네.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음.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작가가 되고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네. 밀어주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하고픈 일 해. 네. 네, 하고픈 일 해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하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과일의 효능. 안녕하세요. 김서하 기자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각자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키위를 좋아하는데 키위는 소화와 시력을 개선해주고 소염 작용이 있어서 염증성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혈당이 덜 오르게 해서 저희 할머니는 키위를 하루에 1개씩 매일 드십니다. 아빠는 사과를 좋아하십니다. 사과는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변비 개선과 천식을 예방해주고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 충치와 구강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막을 수 있어 구강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귤을 좋아하십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새콤하고 시원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5, 6개는 기본으로 드세요. 자꾸 손이 간대요. 저는 멜론을 좋아합니다. 달고 맛있고 시원하고 또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멜론은 혈관이랑 눈의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도 해주고 피부도 좋아진대요. 과일의 효능이 이렇게 많다니 앞으로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네. 가족들이 각각 좋아하는 과일이 달라서 네. 그 과일을 하나씩 조금씩 얻어 먹으면 골고루 네, 먹을 그러게요. 수 있겠네요. 이 서아 네. 기사가. 예. 선생님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은 아니고 채소, 참외를 좋아합니다. 선생님 참외가 네. 채소인가요? 과일 채소예요, 아닌가요? 채소. 예.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는 게 과일이고, 네. 그 1년생이니까 채소입니다, 참외는. 수박은 그럼 선생님 채소인 거예요? 그렇죠, 채소. 딸기도 채소이고. 아,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나무에 자라는 건 과일이고, 네네. 예, 이게 씨앗을 뿌려서 네네. 키워서 자라는 거는 채소. 제가 좀 이렇게 글 쓰면서 공부한 결과,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채소와 과일을 가장 많이 먹는데요. 아, 정말요? 예, 예.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나비 왈츠.
연주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선생님 혹시 악기 연주하시는 거 있으세요? 옛날에 피아노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를 좀 했는데 네네네.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이 네. 손가락이 뻣뻣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릴 때 했어야 했어야 됐구나.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네. 악기를 하다가 항상 실패를 해요. 음.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이게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참 넘어가기가 쉽지 예, 않아서. 그래서 또 막 다 까먹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셨구나. 악기는 어릴 때부터 한 네, 가지씩 꼭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잠깐 해금을 배웠던 때가 떠오르네요. 네 번 그렇죠. 가고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래요. 네 번,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여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악기는 네, 그래서 고통을 이겨야 그러니까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우리 유소원 기자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맞아요. 했을까 네. 싶고 또 이렇게 피아노 연주랑 같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연주를 들으니까 와 같이 연주해서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어서 지식의 샘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세모이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고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고래. 고래는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차가운 극지방까지 모든 바다에 살고 있어요. 몇몇은 강에서 살기도 해요. 고래는 크게 이빨 고래류와 수염 고래류로 나뉘어요. 이빨 고래류의 돌고래, 범고래 등은 이빨로 물고기와 오징어를 주로 잡아먹어요. 수염 고래류의 흰긴 수염고래, 긴 수염고래 등은 바닷물을 삼킨 후 입속에 있는 거대한 솔 같은 수염으로 물고기, 새우, 플랑크톤 등을 걸러서 먹죠.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라는 숨구멍이 있는데 고래가 물 표면으로 올라와서 빠르게 숨을 쉴 때 물기둥이 높이 솟구치기도 하죠. 이빨 고래류는 분수공이 1개, 수염 고래류는 2개가 있어요. 돌고래는 작은 이빨이 있는 몸 길이 4.5m 이하의 중소형 고래예요. 우리나라 바닷가에서는 참돌고래를 자주 볼 수 있죠. 돌고래들은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무리지어 헤엄치며 공중제비를 돌기도 합니다. 범고래는 뚜렷한 흑백 무늬가 있는 무서운 사냥꾼이에요. 작은 물고기는 물론 자신보다 10배나 더 큰 고래까지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범고래는 시속 56km로 헤엄칠 수 있는 바다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예요. 흰긴 수염고래는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큽니다. 몸 길이는 32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200톤에 달해서 대왕고래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크릴을 먹는데 크릴은 사람의 손가락보다 더 작은 새우처럼 생긴 동물이에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래의 수염으로 소를, 기름으로 비누와 양초를, 고기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20세기에 들어 속도가 빠른 포경선이 만들어지면서 고래들을 마구 잡아 고래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지요. 흰긴 수염고래는 지금은 몇백 마리밖에 남지 않아 1966년부터 사냥이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환경오염과 버려진 그물에 의해 해마다 수많은 고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몇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예. 저도 고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시구나. 고래는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네네. 정말 크면서도 아름다운 동물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고래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죠. 제주도에 가면 네. 돌고래를 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예. 오랫동안 거기서 기다렸죠. 돌고래를 한번 보려고. 못 봤죠. 그렇죠.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 네. 울산에서 그런 고래 보는 행사를 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좀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돌고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동물원 같은 아쿠아리움 같은 데 있는 거 말고. 예. 거기서는 보면 귀엽긴 한데 좀 네. 가슴 짠하죠. 아프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크릴이라고 해서 네네. 정말 반가웠어요. 아, 다들 그래요? 크릴 새우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새우와 크릴은 이렇게 다른데 아. 여기서는 크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셔서 반가웠습니다. 아, 크릴 새우가 그러니까 아닌 거네요. 그렇죠. 크릴이면 크릴이고 새우면 새우면 새우인 거. 새우인데 종류가 다른데 다들 크릴 새우 이런 아.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네.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예전에는 진짜 고래 수염으로 소를 만들고 기름으로 네. 비누 양초를 네. 만들고 그렇죠. 그랬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음.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고래 고기가 맛있을까요? 저도 안 먹었는데 드셔보셨죠? 좀 질기다는 말을 그래요? 들었어요. 예. 아, 그런데 좋아하는 분들은 뭐 계속 찾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겠죠. 잡고 그러는 네. 아, 좀 음. 몇백 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네. 예, 너무 안타깝고 환경 오염과 버려진 그물에 의해 사라진다 이러니까 막 그 장면이 연상되면서 너무 안타깝네요. 고래들이. 예, 향유 고래가 죽은 사진이 네.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완전 플라스틱이 배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심코 썼던 뭐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네. 고래나 물고기들한테 완전 치명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고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른으로서 맞아요. 네. 그리고 작가로서 막 네, 아이고 좀 우리 고래들까지도 우리 네. 인간만 아니라 고래들도 알겠습니다.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리들이 부릅니다. 엄마는 깜빡쟁이. 엄마가 씻으려고 했는데 물이 끓어서 불을 껐다가 씻는 걸 깜빡했다.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면서 화를 내다가 내가 피아노 가는 걸 깜빡했다. 엄마는 깜빡쟁이다. 엄마는 깜빡쟁이다. 너무 재밌죠? 네, 네. 귀엽게 부르네요. 네. 엄마가 깜빡쟁이라니. 네. 네. 들으시는 우리 어라치는 어머님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바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재밌는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집에서는 제가 6살 때 네. 그 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닭장을 일일이 손으로 철사를 엮어서 만들고 네. 아버지가 이제 대구의 양계장에 가서 병아리, 갓 깬 병아리를 암 병아리만 사오신 거예요. 그 병아리들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서 네네. 방에다가 키웠어요.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럼요. 노랗게 생긴 병아리가. 근데 그 병아리들이 이렇게 몸을 서로 그냥 의지해갖고 네. 붙어서 밤새도록 비비비비 비비비비 삐약삐약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병아리들이 이렇게 그 한 달쯤 방에서 키우고 다시 닭장으로 갔는데 그때 병아리 키운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네. 제 정서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한 8년간 키웠거든요. 그 병아리들이 먹을 풀을 제가 뜯으러 세상에. 배로 다녔어요. 어머. 낫 가지고. 그래서 배로 다녀서 배워서 오면 소쿠리에 가득 배워 오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칼로 굉장히 잘게 네. 썰어서 그 닭 사료하고 예.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잘 예, 먹더라고요. 예. 몇 마리쯤 키우셨어요? 그때 한 번에 뭐 병아리를 사올 때는 한 200마리, 300마리 이 정도. 달걀은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죠. 그러겠네요. 근데 달걀도 어떤 달걀을 먹었냐면 닭들이 이제 알을 낳으면서 가끔씩 쪼는 경우가 있어요. 알을.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살짝 살짝, 구멍이 기스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걸 먹거나 아니면 달걀을 굉장히 크게 낳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 달걀을 낳을 때는 그 닭들이 그냥 항문이 그냥 막 터질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낳는데 예. 이제 굉장히 큰 걸 가져와서 이렇게 깨워보면 쌍달걀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알이 저기 노른자가 붙어 있어요. 어머. 그러면 그건 이제 팔기가 아까우니까 아. 저희들이 이제 먹는 거였거든요. 그럼 노른자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노른자가 눈사람 모양으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흰자는 하나로 이렇게 아, 돼 하나로 있고, 그걸 있고. 쌍달걀이라 네네. 그러거든요. 그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먹고 했는데, 네. 그 닭 키우는 게 굉장히 고생스러웠지만 네. 또 재미있기도 했고, 아. 또 달걀을 마음대로 먹을 수 네. 있으니까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이야, 닭이 약간 가족 같은 그런. 예, 그렇죠. 거군요. 굉장히 왜냐면, 막 예, 귀하고, 저희 아버지가 예. 정성을 다해서 키웠고요. 네네, 굉장히 또 그러셨겠어요. 깨끗이 해준다고 예. 하고 또 막 그 사료도 네. 굉장히 좋은 사료를 그래. 먹이면서 그때 우리의 네. 우리 집에서 그 낳은 달걀을 네. 먹었던 분은 참 그러게요. 그냥 건강한 달걀 음. 그런 걸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거 풀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셨으면 그리고 이제 진짜. 여름에는 또 아카시 이거 네. 줄기 예. 잎사귀 네네. 들린 걸 따요. 네. 따서 그걸 말리거든요. 아. 그러면 말려서 겨울에는 네. 풀이 잘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절구에 넣어서 빻아서 와. 그걸 또 사료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정성. 그러면 닭들이 얼마나 그렇죠. 그 예, 알을 완전, 잘 낳겠어요. 예. 그래서 유기농이네요, 진짜. 그럼요. 지금으로 치면요. 예, 굉장히 야. 예, 정성을 다해서 네네네. 저희가 키우고 네. 또 닭들은 막 병이 좀 잘 전염이 아, 잘 돼요. 네. 그럼 그 만약에 이제 병이 돈 다음에 예방 주사를 네. 저희들이 다 아버지하고 막 예.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렇게 닭을 잘 봐서 네네. 그 날개 쭉지 있는데 보면 여기 네. 조금 근육 있는 데 네, 있어요. 거기다가 주사를 놨거든요. 세상에. 그런 것도 다 보고 정말 우와. 경험이 많았죠. 아, 네. 또 선생님, 선생님이 그냥 자연과 동물에 관심이 많으셨던 게 아니구나라는 네. 거를 또 느끼게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네. 또 없으신가요? 야, 또 있는데요. 네.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라고 네네. 기억을 하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저희 마을에서는 이제 좀 먼 곳에 가서 아. 빨래를 하러 가요. 그때 네네. 세탁기가 없으니까 어떡해. 좀 그 샘에는 좀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요. 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빨래하러 가셨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샘으로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어떡해. 그 도로 와야죠. 그래서 네. 도로 오는데 그 입마을에 사는 남자애들이 한 네. 네 명, 5명 이렇게 네. 올라오는 거예요. 아. 막 지네끼리 네. 뭐 놀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게 정말 좀 어떻게 쑥스러웠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 논두렁으로 이렇게 피해서 네.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나가면서 애들이 막 동네 한 바퀴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삥 돌아간다고. 네, 놀리는 거예요. 네. 저기 고등길로 가면 네. 그 아이들하고 마주치니까 제가 돌아간 건데 그러더니 이제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만나면 동네 한 바퀴 그러고 그때 사실 그 교과서에 동네 한 바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예. 한 바퀴 이러니까 제가 이제 동네 한 바퀴가 되어서 막 저는 막 그 소리를 하면 그 아이들을 막 쫓아가서 네. 막 이렇게 못하게 막 네. 때리기도 하고 막 네. 이랬는데 정말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놀리던 애가 김상수라는 네. 남자애였는데 그래서 그때 김상수 친구한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 김상수야, 잘 살고 있니? 우리 김만호 선생님을 동네 한바퀴라고 놀리신 김상수님 저희 제보 받고 있으니까 잘 살고 계시면 저희 어린이 라디오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린 시절에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희소유치원 7살 김태율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 즐거운 주말.
아빠가 없어서 안 즐거운 주말이었다. 아빠는 할머니랑 고모랑 속초에 놀러 갔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 왜 가면 안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게임, 돼지 씨름, 블랙 스파이더맨 놀이, 상어 놀이. 아빠가 있으면 이런 걸 하려고 했다. 돼지 씨름은 쪼그리고 앉아서 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놀이다. 블랙 스파이더맨 놀이는 아빠가 개발한 건데 거미와 곤충이 베개를 던지며 싸우는 놀이다. 주말에 아빠가 없으니까 이상했다. 그리고 심심했다. 나는 누나랑 공을 던지면서 놀았다. 엄마랑 누나랑 영화를 봤다. 조금 재밌었다. 조금 재밌는 주말이었다. 다음 주말은 즐거운 주말이면 좋겠다. 아빠랑 게임도 하고 돼지 씨름도 하고 블랙 스파이더맨 놀이, 상어 놀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아마 아빠랑 할머니랑 고모랑 이렇게 할머니 여행 시켜드리러 가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바다로 같이 갔으면 그러게요. 참 좋았을 네. 것 같은데 얼마나 심심한지 네, 그래서 다 나타나고 있네요. 네, 예. 그죠. 그리고 예. 아빠랑 이런 놀이 하고 싶다라는 그 부분에서 너무 그렇네. 예. 찡하면서 네. 아빠랑 너무 시간 보내고 싶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7살 어린이가 이렇게 그러게요. 글을 잘 쓰다니 네. 정말 놀랍네요. 그죠. 그리고 그런 그 아쉬운 마음이 글 속에 정말 잘 드러나고 있어요. 네. 저는 읽으면서 음. 이게 7살이라고 제가 잘못 읽었나 하고 7살인 걸 또 잊어버렸네요. 그러게요. 아빠랑 주말에 더 재밌게 놀고 또 이렇게 재밌는 글 네.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들으시면 꼭 다음에는 데리고 갈 것 같으네요. 네, 그죠? 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의 연주입니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정말 열심히 연습한 그죠. 네. 표가 나네요. 예. 네. 이 곡은 노래로 불러도 좋고, 그죠? 예, 연주로 들어도 좋고, 네, 그런, 언제 들어도 좋은 그런 연주이고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김바다 선생님의 낭독 들어볼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작품 준비하셨나요? 네, 지구를 지키는 가족이라고요. 네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동화입니다. 이렇게 예. 제가 들고 있을 테니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구를 지키는 가족은 제가 북극곰을 구해줘라는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여행 책을 쓰고 나서 네네. 너무 어른들이 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리들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막 요구를 아이고, 할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 예. 선생님 갑자기 그렇게 들으니까 무섭네요. 어린이들이 저희한테 우리가 쓸 걸 남겨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 못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요구를 네. 하고 있어요. 아. 저기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네. 환경 운동하는 예. 그 학생이 있는데 네. 금요일마다 이제 결석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노벨 평화상 후보에 계속 몇 년간 오르고 와. 있어요. 올해도 못 받았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뭐 이런 그 결석 시위를 네. 하면서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이 책 속에 제가 좀 예, 그 예. 이야기를 좀 오.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낭독.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 1호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며 인사했다. 자세히 보니 아저씨처럼 젊은 분이었다. 어서 오게, 오늘은 어떤 망자를 모셔왔나? 아저씨는 우리를 보며 말을 하면서도 풍선을 매다는 손은 쉬지 않았다.
학생인데 아직 염라궁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 학생, 하여튼 반가워. 안녕하세요. 나도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다. 아저씨는 지상에서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셨어요? 이젠 지금 하는 일만 봐도 지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어린 학생이 잘 아는군. 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물건을 무조건 많이만 생산하면 좋은 줄 알고 공장 굴뚝으로는 온실가스를 풍풍 뿜어대면서 공장을 돌렸지. 그땐 경제 성장을 최고 가치로 여겼어. 물건을 많이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 오직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럼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만 공기를 오염시키면 지구가 아프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온실가스를 마구 발생시켜 어린 너희들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지. 학생이 지상을 떠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네. 왜 조마조마하셨어요? 지지 1호 아저씨는 나와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학생 같은 현명한 아이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시를 부리면 어떡하나 하고 물도 펑펑, 기름도 펑펑, 금수강산도 마구 파헤치면서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지으면서 자원을 펑펑 쓴다고. 너희들도 살아야 할 지구를 마구 더럽히고 너희가 쓸 자원까지 캐내어 쓰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더군. 우리도 좀 쓰게 남겨달라며 시를 버릴까 봐 늘 조마조마했지. 이런 걸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미 학생은 지상을 떠나왔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아저씨 이야기는 정말 맞는 말이었다. 제가 이 부분에 이 책을 쓰게 된 네. 그 이야기를 숨겨 놓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발견하는 학생을 아직 네. 못 만났거든요. 이 전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여기에 이제 압축되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을 좀 덜 느끼는 것 네, 같아요. 네. 어른도 그렇고. 네. 저도 맞아요. 막 예. 되게 쓰레기로 많이 내놓고 그러는 거에 있습니다. 네. 저도 항상 반성을 하고 있죠. 지금 요 이야기에서는 그 염라국에 온 거죠, 이 친구가. 예, 예. 여기 제가 이제 여기서 지지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지국, 네네네. 예, 지구를 지키는 나라 해서 지지국. 네. 이제 염라국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네. 먼저 자기가 지구에서 얼마만큼 쓰레기를 많이 네. 배출하고 뭐 옷도 많이 입고 버리고 그리고 공기나 물을 오염시킨 분들은 자기가 한 걸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하고 이제 우리 천국을 가든지 네, 지옥을 지옥 가든지. 가든지 이게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지지국에 누구나 들려야 그래서?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지지대왕이 있어요. 그 지지대왕이 그 이렇게 정화하는 그 지지국 실천장을 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고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재미있네요.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쓰는 게 다 흔적을 남기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거를 예.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 지지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언젠가 지지국의 지지대왕은 다 지금 저기 저장을 해놓고 있대요. 지구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지금 다 저장을 하고 있어서 네. 다음에 오면 네. 이제 정화시키고 가게 지금 벼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죽지도 못하겠는데 그 지지국 무서워서. 네. 쌤 말씀 들으니 조금 더 우리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김민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봄의 빨간 맛.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은 빨간 맛이에요. 저에게도 좋아하는 빨간 맛이 있어요. 바로 봄의 빨간 맛, 딸기예요. 딸기는 달콤하면서
말캉한 것이 아주 빨간 맛 천국이죠. 그래서 전 딸기를 봄의 빨간 맛이라고 해요. 잘 어울리나요? 하지만 이런 딸기에도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딸기의 맛과 관련돼 있어요. 딸기의 맛은 봄에는 끄떡없이 제 입안에서의 맛을 유지하지만 다른 계절이 되면 먼지처럼 스르르 제 입안을 떠나요. 저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다른 계절엔 딸기가 맛이 없다는 뜻일까요? 좀 뭐 안 먹고 싶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안 먹고 싶다. 예. 먼지처럼 스르르 떠난다. 네. 네, 근데 네. 요즘은 딸기가 겨울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때가 또 처음 따는 딸기가 네. 맛있고 네. 한데 좀 아쉽죠. 봄에 그죠. 먹고 제철에 좀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하는데 네. 근데 딸기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요. 그죠. 여기저기 막 많이 네. 불려가잖아요. 케이크에도 불려가고 맞아요. 어디 빵에도 아. 불려가고 뭐. 선생님 요즘 뭐 농사 지으세요? 제가 원래는 농사가 좀 망했어요. 왜요? 왜 선생님 원래 농사 잘하셨잖아요. 농사를 옥상에서 하는데 네네. 이제 뭐 수세미, 아. 목화 그렇게 심고 네. 제가 이제 오류거를 지방에 좀 가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랬더니 걔네들은 하나도 새싹이 안 나오고 네. 작년에 떨어졌던 들깨가 완전 이제 들깨 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막 크게 자란 거예요. 네. 크게 자라고 그래서 이제 들깨로 올해는 좀 수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들깨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연걸고 있는데 막 어느 날 한번 옥상에 올라갔더니 막 참새들 비둘기들이 와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완전 때로 몰려와가지고 네. 참새들이 파먹어요. 그 들깨 이 나다를 네. 파먹어서 옛날에 보면 막 완전 다 비어 있었던 적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는 이제 수확을 해서 네. 안에 들여다 놓고 어제는 이제 다 베어버렸는데 네. 그래서 내년에는 네. 참깨를 한번 심어볼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참깨는 좀 이렇게 약간 독성이 있어요. 좀 끈적끈적하면서 그게 냄새도 조금 네네. 지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 밑에 밭에서도 그 참깨를 키우면 고라니가 안 먹는데요. 어머, 그게 신기하다. 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깨를 키운대요. 뭐 그래서 내년에 한번 참깨를 키워볼까. 선생님 저 여기서 질문. 예. 참깨 그럼 우리가 먹는 깻잎은 참깨잎이 아니에요? 들깨의 들깨 잎인 잎이고 거고. 참깨잎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독성이 있어서. 그래.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더. 예. 그럼 깨를 심으면 그 깨가 씨앗은 아니죠? 씨앗이죠. 씨앗이에요? 그게 하나. 그거 하나. 그럼 깨를 네. 심으면 깨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콩 심을 하나. 때 콩 나고 깨 심을 때 깨 그치. 난다? 예. 깨 그 조그만 씨앗일 줄 몰랐네요. 근데 그 참깨나 들깨나 이게 많이 달려요. 한 나무에 아. 막 이 송이들이 네. 많이 달리고 저기 참깨도 이렇게 달리고 참깨 꽃이 참 예쁘거든요. 예. 그리고 막 빨아먹기도 했어요. 어머. 따가지고 약간 음. 달짝지근한 게 네.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조그맣지만 그게 많이 달리니까 그래도 수확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작으니까 수확량이 적죠. 그죠. 비싼 예. 이유가 있어요. 국산은. 그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참깨 요만큼인데도 엄청 비싸요. 맞아요. 몇만 원 하고 그래서 깜짝 국산은 놀랐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정말 네. 우리가 이 귀중하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곡식이나 채소도 그렇게 귀하게 대하면서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오늘 선생님이랑 즐거운 이야기 시간 가졌는데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굉장히 막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냥 부드럽게 네, 넘어가는 네. 것 같고 그리고 최란 선생님이 잘 진행을 해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익한 방송을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전국의 김바다 선생님 팬 어린이 여러분들 잘 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엔 뭐 이렇게 도시에 모여서 사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시간만 나면 좀 자연 속으로 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연 속으로 가서 아까 어떤 친구는 포도에 대해서 굉장히 네. 관찰을 많이 하는데 우리 뭐 주변에 가면 요즘 코스모스가 많이 네. 피어 있거든요. 노란 코스모스도 있고 하니까 그 코스모스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이 피어서 거기 벌이 날아와서 또 지나고 나면 며칠 있다 가면 그 꽃은 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물가에 가서 물 속에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자세히 좀 관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런 인공적인 물건들을 많이 만지고 살면 균형이 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우리 인공적인 거에 좀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으로 시간 날 때마다 네. 가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자연을 꼭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바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곰이야, 내가 수수께끼 내볼게. 들어올 때는 부서지고 나갈 때는 멀쩡하게 나가는 게 뭐게? 응? 문희가 내는 수수께끼니까 말장난은 아닐 테고. 아, 맞다. 수리점 AS 센터. 아니, 살짝 부서진 게 아니고 와장창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뭐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파도야. 파도는 바닷가에 들어올 때 하얗게 부서지고 나갈 때는 다시 멀쩡하게 나가잖아. 그러네. 우와, 이 수수께끼 좀 멋진걸? 아주 낭만적이야. 그럼 멋진 수수께끼 하나 더 내볼게. 그래, 좋아.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은? 울음? 응? 뭔가 심각하다. 나도 울고 남도 울고 슬퍼지려고 해. 곰이야, 울지 마. 이건 그냥 수수께끼잖아. 모르겠어. 정답이 뭐야? 정답은 인생이야. 인생? 아기가 태어날 때 으앙 울면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나의 울음으로 시작하지.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울잖아. 그러니까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거지.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 오늘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고미문이었어요. 여기까지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게 한 주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